이번 시간에는 윤활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윤활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기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정비해야 할 엔진 장치는 무엇일까요?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엔진 장치는 윤활 장치입니다. 윤활 장치라면은 엔진 오일 등을 공급하는 장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엔진에서 윤활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찰 때문이 아닐까요? 금속인 엔진이 운동을 할 때 마찰이 생기면 과한열이 발생하고 마모까지 생기니까요. 그리고 세척작용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찰을 감소시키고 냉각과 세척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밀봉작용과 응력 분산작용, 방청작용도 하게 되는 거죠. 밀봉작용, 응력 분산작용, 방청작용. 어떤 작용인지 감이 쉽게 잡히지 않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밀봉작용은 실린더에서 발생한 고압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이고요. 윤활부에는 국부적으로 또는 순간적으로 큰 압력이 걸려 유막을 파괴하여 고착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윤활유는 액체의 성질을 바탕으로 국부 압력을 액 전체로 분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를 우리는 응력 분산작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방청작용은 윤활면에 수분이 침투하여 녹이 발생하고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수분 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윤활막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활 장치는 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고 수명을 늘리는 장치였군요. 그럼 여기서 VJ 엔진맨이 오늘은 어디를 다녀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엔진 정비 스타트! 윤활장치 고장, 이럴 때 의심해보자. 윤활장치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해 의정부로 향했다. 문제의 차량으로 걸어가는 VJ 엔진맨. 문제의 차량 발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산업현장교사 오영동이라고 합니다. 운전 중에 윤활 장치의 고장이라고 판단된다면은 먼저 계기판 쪽에 고장 경고등이 뜰 것이며, 또한 엔진에서 이상음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적인 게 엔진 오일 누유라고 많이 생각되죠. 그때는 이제 엔진 하단 부위에 오일이 누유가 됐다든가, 아니면 오일 양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순환 계통에 이물질이 끼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오일 경고등이 발생되고, 그다음 엔진에서 어떤 이상음이 발생될 경우에는 심지어는 순환 계통의 베어링이 정상적인 윤활이 안 되면은 베어링 파손, 크랭크 쪽 파손, 윤활 섭동 부위 쪽의 모든 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일을 장기간 교환을 안 하게 되면은 커다란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오일 양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굉장한 치명타가 됩니다. 윤활 부위에 마찰이 발생되기 때문에 쇠와 쇠끼리 순환이 되면서 회전을 하면서 마찰 부위가 다 깎이겠죠. 그러면 이제 굉음이 발생되겠죠. 오일 교환할 때는 일반적으로 오일 드레인 하면은 드레인 곡구 쪽 가스켓 교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일 필터 교환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 관련해서 에어클리너 자체를 교환하시면 될 거고, 거기까지 해서 에어클리너, 오일 필터, 그 다음에 드레인 코크 가스켓, 이렇게 세트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나항, 윤활장치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저런 현상을 보일 때 윤활 장치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윤활 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중 윤활 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윤활 장치 정비 중 점검, 진단, 조정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윤활 장치 점검 시 안전 작업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고 차종별 윤활 장치의 구조, 특징에 따라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차종별 관련 부품을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규정값에 맞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에 따라 윤활 장치의 세부 점검 목록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 계측기를 이용하여 규정 범위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윤활 장치 관련 부품의 조정을 위해 관련 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윤활 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오일 펌프 사이드 간극 점검, 엔진 오일 압력 스위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학습으로는 엔진 본체 정비, 자동차 엔진 기초, 일반 기계공학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끝으로 핵심 용어로는 오일 펌프, 오일 필터, 릴리프 밸브, 오일 스위치, 엔진 오일, 오일실 등이 있습니다. 오일 펌프 사이드 간극 점검, 엔진 오일 압력 스위치 점검 할 수 있게 되는군요. 자, 오늘도 전 엔진 정비 빠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엔진 정비 중 윤활 장치 점검, 진단, 조정으로 들어가실까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이번엔 저희가 뭘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시간에는 윤활 장치의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금 등치가 좀 크죠? 자, 요 장치를 보고 우리는 오일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엔진이 있으면 엔진 하부에 부착이 돼서 오일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일종의 저장용 탱크를 보고 우리는 오일 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오일 스트레이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일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은 자, 얘가 오일 펌프인데요. 정식 명칭은 프론트 케이스, 앞쪽에 있다라고 해서 프론트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론트 케이스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되면서 자, 이쪽 아까 오일팬에 이 부분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처럼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오일이 이 부분으로 빨려서 오일 펌프에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오일 펌프는 압력을 가해서 각 윤활부로 공급할 수 있는 일종의 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오일 스트레이너.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비교적 큰 이물질을 걸러줄 수 있는 여과망으로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오일 스트레이너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 매체 금방 얘기했던 프론트 케이스. 자, 여기 이제 향후에 요거 다 풀러서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러나 요 부분이 우리가 오일 펌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일 펌프에서 압송돼서 오일의 압력을 가해서 각 윤활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자, 요 부분은 요것은 오일 필터라고 하죠. 우리 사람도 코로 숨을 쉬면서 코에서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이물질, 먼지.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활유가 순환하면서 금속 분말이라든가 아니면 연소 생성물인 어떤 카본 이런 것들이 얘가 걸러주는 일종의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코에 해당하는 그런 여과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요 장치는 오일 압력 스위치라고 하는데 운전자가 시동을 걸면 오일 경고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오일 경고등의 소등이 되죠. 그다음에 다시 시동을 정지시키면은 얘가 오일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작용하지 못하니까 얘 스위치가 ON이 됩니다. ON이 돼가지고 오일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오일 경고등 스위치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도 잠시 후에 정확하게 단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활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구성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는 세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점검 또는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윤활장치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 윤활장치 구성품 중에 이 오일 펌프가 있잖아요. 예. 이 오일 펌프 이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프론트 케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론트 케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오일 펌프가 들어있는데 자,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볼트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볼트를 다 탈거를 했습니다. 자, 커버를 떼면은 자, 지금처럼 이러한 펌프가 구성이 돼 있죠. 자, 이 펌프는 엔진의 동력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인러 로터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죠. 회전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회전 운동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로터를 우리는 아웃 로터라고 하는데 이 아웃 로터는 같이 따라가동되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서 오일이 빨려 들어와서 이쪽으로 해서 토출이 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오일 펌프를 점검할 때는 먼저 사이드 간극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사이드 간극이요? 예, 네. 사이드 간극은 잠깐 이것 좀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면에 딱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과 같이 이런 게이지, 계측용 게이지를 보고 우리는 간극 게이지 또는 필러 게이지 또는 디그니스 게이지 이렇게 칭하죠. 각각 자,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써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자, 숫자가 써져 있죠. 이 숫자는 위에 있는 것을 인치라고 표현을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밑에 밀리미터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게 현수 씨 이게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면은 안 될 것- 되겠지. 예, 그렇죠. 예. 변형이 되면 들어가겠죠. 네. 지금은 변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가장 얇은 게이지를 이용해서 자, 여기를 찔러 보니까 안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해보고 또 약간 돌린 상태에서 자, 여기서도 역시 자, 이렇게 찔러 봤을 때 들어가는 틈새가 없죠. 네. 그러면 사이드 간극은 이상이 없는 거죠. 물론 규정값이 있습니다. 규정값이 오버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규정값이 오버되면 이거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사이드 간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자, 이거 내려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팁 간극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팁 간극이요? 팁 간극. 네, 예. 팁 간극. 네. 기어와 기어 이빨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는 건데 자, 지금처럼 역시 요 틈새에다가 이렇게 찔러 봤을 때 요건 간극이 지금 들어가네요. 그죠? 네,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굵은 게이치기를 이용해서 역시 찔러 봤을 때 이건 안 들어가죠. 네. 그죠?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간극 게이지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작사의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 매뉴얼보다 간격이 너무 커졌을 경우에는 역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간격 사이에 예. 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 나이 먹으면 치아에 자꾸 뭐가 끼잖아요. 아, 그럴까요? 그러겠죠.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케일링도 해줘야 스케일링 해야 되는 거 되고요. 예.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또 그렇죠.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얘는 네. 마멸이 많아지면은 유압이 제대로 압송이 안 될 거예요. 압송이 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간극등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펌프를 교환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펌프를 보고 우리는 기어와 기어끼리 만났다라고 해서 이걸 보고 우리는 기어 펌프라고 합니다. 기어 펌프라고 하고 자, 참고적으로 자동차 엔진에서는 보통 이런 기어 펌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별도의 펌프를 하나를 더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펌프는 우리 일종의 발전기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펌프가 하나가 부착이 되는데요. 일종의 발전기에서는 진공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펌프는
자,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베인이라고 하죠. 베인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날개찌개에 의해서 자, 얘가 가운데 축이 회전하겠죠. 회전 운동을 하면서 얘는 원심력을 받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 날아갈 거예요. 그죠? 네. 바깥으로 밀려 나가면서 오일을 끌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네네. 오일을 끌고 넘어가면서 압력을 가하고 반대쪽에서는 오일을 흡입하는 이런 역할로 사용하는 펌프를 우리는 베인 펌프라고 하죠. 네. 자, 멋있게 생겼죠? 네. 자, 이런 잘 만들었네요. 베인 펌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물론 지금 여기서 소개되지 않는 로터리 펌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런저 펌프, 피스톤 펌프 여러 가지 종류가 펌프들이 사용하는데 자동차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러한 기어 펌프 형태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마무리 좀 더 지면은요. 네. 자, 요 부분이 요 부분, 자, 여기 요 부분 볼트 보이시죠? 네, 볼트요. 요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한번 탈거해 보겠습니다. 자, 스프링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스프링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스프링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오. 자, 보이시죠? 네.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메인 릴리프 밸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일 압력을 일정한 압력으로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프링의 장력이 강하게 조여져 있으면 오일 압력은 전체적으로 높아지죠. 또한 이 스프링 장력이 약한 상태라고 하면 오일 압력은 전체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항상 일정한 오일 압력, 보통 이제 공회전 상태일 경우에는 한 3에서 4바 정도, 이 정도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밸브를 우리는 메인 릴리프 밸브 또는 오일 압력 조절 밸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윤활 장치 구성품 중에 오일 펌프 뭐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또 사이드 간격제기 해가지고 사이드 간격이죠? 네, 저희가 좀 더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또 저희에게 무엇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자, 이거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 압력에서 그렇죠. 그 스위치, 오일 압력 스위치. 네. 이거 오일 압력 스위치가 네.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네. 단품을 가지고서 점검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멀티테스기가 있는데요. 이 멀티테스기를 저항 레인지다 놓고,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저항이 0점이 돼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했었죠? 네. 자, 지금 0점이 돼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단자 사이와 여기 단자 사이에 두 개의 통전 유무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는 이쪽 바디에다가 설치해주고 하나는 여기 볼트 끝에다가 설치했을 때, 자, 두 개의 단자 저항값이 0옴, 뭐 0.1옴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죠? 자, 이 상태가 정상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현수 씨가 요거를 가지고서 네. 전원 찌르지 마시고 여기 구멍 안에 보면, 자, 이제 이게 원래 이쪽으로 오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일이 들어와서 오일 압력에 의해서 얘가 밀리면 스위치가 오프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오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눌러보세요. 자, 오프됩니까? 오프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오일 압력 스위치는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눌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이 스위치가 이상이 있으니까 역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교환이네요. 요즘에는요, 네. 이런 장치들이 뭐 예전에는 뭐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수리하는 것보다는 웬만한 건 수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의 새 거를 갖다가 교환하시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시간 엔진오일 압력 스위치 또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무엇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엔진 오일의 종류를 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광유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합성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이 광유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합성유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질이 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기간도 상대적으로 좀 길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기존의 엔진 오일을 사용하던 자동차에서 빼온 오일입니다.
지금 보면 되게 새카맣죠? 네. 그죠? 검정색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새카맣고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어떤 오일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요 오일이 디젤 엔진에서 뺀 오일이고요. 그다음에 요 오일은 가솔린 엔진에서 뺀 오일입니다. 딱 보면 모르시겠죠? 전 딱 보면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대적으로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디젤 엔진이 굉장히 더 가혹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색이 더 유난히 검죠. 물론 그거에 비해서 가솔린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염이 좀 덜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간다라고 하면은 LPG 오일이 있어요. LPG 엔진에서 사용하던 오일을 빼면 이것보다 더 깨끗합니다. 그만큼 LPG 오일이 상대적으로 좀 더 수명이 좀 더 길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자 이거 보시면은 예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꿀 아니죠? 이 꿀같처럼 네. 생겼지만 예, 그렇죠. 약간 점도도 이렇게 있고요, 그죠? 네. 꿀처럼 생겼지만 이게 엔진 오일의 기본입니다. 새 오일이죠, 새 오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보면은 하나는 굉장히 새카맣고 하나는 굉장히 맑고 깨끗하죠, 그죠? 이런 색의 원 상태의 오일이 오랜 시간 주행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점도도 떨어지고, 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끈적끈적한 어떤 것을 보고 우리는 점도라고 하는데, 점도라든가 산패된다고도 하죠. 그래서 산화되고 또 열화되고 그러면은 마찰이라든가 마멸이 굉장히 극심해지는 이런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되면 교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품목이 엔진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1리터짜리로 포장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얘는 이제 4리터짜리 오일인데 4리터짜리 오일로 포장이 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물론 디젤차 같은 경우는 6리터나 아니면은 20리터짜리 깡통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승용 자동차에서는 이런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SAE OW30이라고 써져 있나요? 네. 그렇죠. SAE는 어떤 등급 분류를 표시하는 거고, 자 앞에 있는 OW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의 어떤 점도를 이야기합니다. 겨울철의 점도가 겨울철의 점도가 5 정도로 그만큼 어떤 유동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건 그 다급 오일로서 예전에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각각 계절별로 오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사계절용 오일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까 굳이 계절에 관계없이 그거에 맞는 전용의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 엔진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실차에 가서 네. 직접 이제 엔진 오일 점검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차에 가서 오일도 직접 교환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자리를 좀 옮겨봤는데요. 이 앞에 있는 이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곳에서는 네. 아까 우리 오일 압력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오일 압력 스위치에서 발생된 유압이 얼마 정도 발생을 하는지 오일 압력을 한번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일 압력 스위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오일 압력 스위치를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오일 압력계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0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0이네요. 0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겠습니다. 자, 키 스위치를 돌려서 시동을 걸게 되면, 자, 굉장히 시끄럽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오일 압력이 약 한 3바에서 4바 정도 나오는 거 보실 수 있나요? 네. 안에 있는 빨간색 눈금 읽으시면 됩니다. 자, 약 4바 정도 나오죠? 자, 시끄러우니까 일단 시동을 좀 한번 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한 4바 정도의 오일 압력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원칙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면 공회전 상태일 때 보통 한 2.5에서 3바 정도의 오일 압력이 나와야 정상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의 레이싱을 했을 때 한 3.5에서 많게는 한 4바 정도까지 오일 압력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시동 걸자마자 한 4바 정도 나왔어요. 그럼 좀 높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높게 나왔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워밍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워밍업이 다 돼서 엔진의 정상적인 온도가 약 한 80도씨 정도에 되다르면은 그때 가면은 대략 오일의 점도가 좀 낮아지죠. 온도가 올라가서.
점도가 낮아지면서 대략 한 2.5에서 3바 정도 압력이 나오면 일반적인 이 엔진의 오일 압력은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오일 압력이 너무 높다든가 또는 너무 낮다든가 했을 경우는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일단 엔진 오일부터 교환하는 거죠. 네. 그렇죠? 늘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가장 교체와 교환. 기본적인 네. 것부터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엔진오일부터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교환을 했는데도 하물며 또 이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타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오일 펌프라든가 아니면은 계통 내의 어떤 플러싱이라든가 오일 펌프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장치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상적인 엔진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우선적이겠네요. 네,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오일 압력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활 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윤활 장치는 이것으로 끝인가요? 설마 아니죠? 예, 물론 아닙니다. 윤활 장치 교환, 수리, 검사도 함께 학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함께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윤활 장치 교환, 수리, 검사도 꼭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윤활장치 점검, 진단, 교환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활장치 구성품에는 기관에 사용되는 오일을 저장 및 냉각하는 역할을 하는 오일팬, 오일 펌프 내에 오일을 유도하고 오일 펌프로 흡입되는 이물질을 여과하는 역할을 하는 오일 스트레이너, 크랭크 축에 의해서 고동되어 오일팬 내에 오일을 스트레이너를 거쳐 흡입 가압하여 각 윤활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오일 펌프, 오일 속의 카본, 수분, 먼지 등 미세한 불순물을 여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오일 필터, 오일 경고등 스위치인 오일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일 펌프 점검 방법은 사이드 간격 점검을 통해 간극 게이지가 오일 펌프와 고든자를 통과하는지 확인하고, 팁 간극 점검 방법을 통해 기어와 기어 사이의 톱니를 측정하여 제작사의 매뉴얼보다 간극이 크면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오일 압력 점검은 우선 저항계를 이용하여 터미널과 몸체 사이의 통전을 점검합니다. 이때 통전이 안 되면 불량입니다. 다음으로 오일홀 안쪽으로 가는 막대로 누르고 터미널과 몸체 사이의 통전을 점검합니다. 이때는 누른 상태에서 통전이 되면 불량입니다. 엔진오일 점검은 엔진오일의 변색, 수분의 유입, 점도 저하 등을 점검하여 불량할 경우 교환합니다. 오일 압력 측정 방법은 엔진오일 압력 스위치를 실린더 블록에서 탈거한 후 실린더 블록의 오일 스위치 구멍에 오일 압력 게이지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오일 압력을 측정합니다. 압력값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교환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오일 펌프 등 기타 다른 장치를 점검합니다.